이렇게 보면 요게 교근이고요. 회색으로 보이는 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게 침샘이에요. 엄청나죠? 이 침샘 크기가. 그래서 이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 여기서 뭐 자르고 줄이고 뭐 이거 해봐야 이 뒤에 볼록한 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침샘이 큰 분들한테는 사각턱 수술하지 마시라 얘기를 해요. 별 효과 없을 거예요. 별 재미 못 봐요. 근데 뭐 그래도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환자분들이 조금만 줄이고 싶은데 아니 그래도 내 얼굴이 너무 커서 그런데 조금은 좋지 않을까? 그래도 조금 줄지 않을까요? 뼈를 자르는데. 근데 뼈를 자른다고 줄기는 줄죠. 근데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오히려 턱선이 조금 울퉁불퉁해지는 걸 감안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귀밑샘이라고 하는 침샘이 큰 경우에는 우리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에 귓볼 밑에 이렇게 혹처럼 달려있는 이런 경우에 사실 이게 이제 종양이나 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침샘 제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침샘이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겉에 층이 하나가 있고 속에 층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이로 안면신경이 지나가요. 안면신경이 이 귓볼 뒤에서 나와서 요 앞으로 해서 이렇게 5개의 갈래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침샘 사이로 이 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침샘을 제거할 때, 뭐, 암이 됐든, 종양이 됐든, 뭐, 어떤 목적이 됐든, 침샘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는 환자한테 꼭 그 스페셜 퍼미션이라고 해서 특별 동의서를 받아요. 안면신경이 손상받아서 마비, 영구 손상이 올 수 있다. 동의하느냐. 이걸 받아요. 그만큼 수술하는 의사도 리스크가 있어요. 물론 뭐 경험 있는 선생님이 하시면 크게 신경 손상 받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수술 직후에 또는 수술 후 수개월간 안면신경이 마비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이걸 미용 목적으로 수술해 줄 선생님들이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환자는 사각턱이 너무 커서 침샘 제거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라고까지 말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원장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학병원 쪽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그래서 성형외과 쪽으로 이제 리퍼한다고 의뢰서를 써서 보내드렸는데 성형외과 선생님은 이비인후과로 보내신 거예요. 이비인후과에서도 침샘 제거 수술을 하니까 이비인후과 선생은 이거는 미용 목적이니까 성형외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환자분이 오셨어요. 성형외과 갔더니 이비인후과 가라고 하고 이비인후과 가랬더니 성형외과 가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형외과에서도 하고 이비인후과도 하는 수술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사들이 질병이어서 암이어서 종양이어서 수술을 한다면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용 목적으로 내가 얼굴이 너무 커서 침샘이 커서 얼굴이 너무 넙디해 보여서 이 수술을 한다 그러면 전혀 또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아파서 수술하는 거는 부작용이 생겨도 환자들이 감내가 되죠.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암이면 죽는 것보다는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미용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에 만약에 장애가 남았다. 그러면 그 어떤 환자분도 설사 수술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해도 그걸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고 분쟁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니까 쉽지 않은 거죠. 침샘에 보톡스를 놔주는 거거든요. 침샘에 보톡스를 놓으면 침샘 자체가 침이 분비가 안 되면서 침샘 자체가 줄어서 침샘 사이즈가 줄어서 갸름해져 보여요. 근데 문제는 보톡스 자체도 신경을 차단하는 약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빨갛게 그리는 안면신경에 만약에 보톡스 약이 조금이라도 작용을 해서 이 신경을 마비시켜 버리면 5, 6개월 동안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누가 감당하려고 하겠냐는 거죠. 아무리 수술 전에, 시술 전에 설명을 해준다 한들, 나 주사 맞고 입 돌아갔다. 환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마음도. 하지만 의사들은 점점 이제 그런 리스크 있는 수술을 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냐면 뭐 보톡스 그거 조금 놔주는 게 뭐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병원 입장에서. 근데 위험성은 아주 커요. 그리고 괜히 말썽 생기면 환자랑 의사랑 5, 6개월 동안 같이 고생을 해야 돼요. 감정도 많이 상하고 힘들죠. 심리적으로. 환자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고. 그러니까 쉽사리 여기에 보톡스 맞으세요 라고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잘 놓으면 되지 않냐. 뭐 그럴 수 있고요. 잘 놔서 이번엔 괜찮았으니까 선생님 잘 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놔주세요. 다음에 놨는데 자칫 조금 약이 좀 잘못 들어가서 신경에 닿아버리면 또 5, 6개월 안면마비 상태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환자는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의사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리스크가 너무 커서 막상 권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꽤나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사각턱을 줄여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냐 모르겠어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판단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될 거면 내가 왜 해?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지금 뼈 수술이 뭐 아주 과하게 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아주 조그만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대략 한 요 정도 요렇게 잘라낸 거거든요. 한 요 정도. 이렇게까지 잘라내고 줄이고 했는데도 정작 수술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닥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침샘이 큰 분들이 오시면 제가 광대 수술이든 뭐 사각턱 수술이든 큰 도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환자분들 중에는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여서 이거를 줄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뼈가 이렇게 주니까 그래도 얼굴이 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게 뭐 한 1년 정도 지나면 최종적인 결과를 볼 수 있겠고 지금은 한 5,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완전한 이게 최후 결과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샘은 그대로 있고 사각턱 줄인 데만 이렇게 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잘 보시면 침샘은 여기에 있고 사각턱 줄인 데는 여기거든요. 이걸 뼈랑 한번 볼까요? 뼈로 보면은 지금 사각턱 끝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요. 그러니까 사각턱이 여기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여기만 줄어든 느낌이 드는 거죠. 얘는 그대로 볼록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피부 음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볼록하고 여기만 이렇게 꺼지고 여기는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르쳐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귀밑샘이 침샘은 얼굴에 3개가 있거든요. 귀밑샘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있는 턱밑샘이 있고 혀 밑에 있는 혀밑샘이 있어요.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뭐 요런 데는 보톡스 잘 맞죠. 쉽게 맞을 수 있고. 근데 이 귀밑샘은 조금 조심하시라. 그리고 이게 크다고 얼굴이 크니까 윤곽 수술을 하면 작아지겠다는 생각에 사각턱 수술을 하면 요런 형태의 모습이 남을 텐데 요래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좌우폭이 준다는 거에 본인이 만족하겠다 하면 수술을 진행해 볼 수 있겠지만 아니면 아예 수술 안 하고 지내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보톡스 맞으면 어때요? 교근에라도 여기에라도.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 모습에서 교근은 여기거든요? 그럼 이거 줄어들면 뭐예요? 얘가 이렇게 뒤에 버티고 있는데. 그럼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가 없잖아요. 여기가 줄어들어서 갸름해 보일 수는 있으나 뒤에 얘가 버티고 있으면 얼굴 럽대대한 건 매한가지거든요. 정면에서 봐서 얘가 조금 줄어드는 거 보톡스로 사각턱 보톡스, 교근 보톡스로 효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얘 튀어나온 게 그대로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인 거죠.